무심코 집에서 사용했던 물건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실 겁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당장 버리지 않으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꼭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이런 물건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건강짝꿍 김선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버려야 할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향초입니다. 향초가 암을 유발한다고요? 네, 향초에는 향을 내기 위해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리모넨 그 자체로는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초를 켜면 리모넨이 공기 중에 있는 오존과 만나면서 포르말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포르말데히드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체내에 염증을 일으키며 심하면 폐암, 인후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그럼 향초를 쓰면 안 되겠네요. 향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향초의 향을 곧바로 맡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향초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향초를 사용하시고 나서는 1시간 정도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믹스커피도 자주 마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자주 마셔요. 아를 마실 때 보통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죠. 네, 카페 밖으로 들고 갈 때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죠. 이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사실 발암물질 성분으로 포장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말인가요?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는 여러 성분으로 포장되거든요. 그 중에서 안티몬,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으로 포장되지만 발암물질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요. 장기간 오래 보관할 때, 온도가 올라갈 때, 햇빛에 오래 노출될 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종이컵에 먹을래요? 사실 종이컵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이컵 내부에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코팅 처리하는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만나면 종이컵 코팅 소재가 벗겨지면서 비스페놀A가 나올 수 있거든요. 비스페놀A는 암 종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장용 컵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테이크아웃을 원하신다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를 오래 사용하면 수세미 안에 음식 찌꺼기가 대부분 남아있고요.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에 따르면 변기보다 설거지용 스펀지에 세균이 훨씬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으로 설거지하는 셈이죠. 수세미를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해도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수세미를 사용해야 하나요? 일회용 수세미를 추천드립니다. 일회용 수세미는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위생으로 인한 걱정이 없죠. 하지만 환경이 걱정되신다면 천연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드라이클리닝 비닐입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옷을 열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액체였던 TCE라는 물질이 휘발되어서 옷에 붙게 되는데요. 이때 비닐로 포장되어 옷에 그대로 TCE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TC가 뭔가요? TCE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인데요.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TCE 물질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5배 이상 높다고 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리게 된 후에 심하면 치매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할 때 나는 기름 냄새는 포르말데히드인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그럼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나서 비닐은 바로 버려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닐 벗긴 옷을 햇볕에 쬐게 하거나 3시간 정도 통풍이 되는 곳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버려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에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유명한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 등이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분류해서 냉동실에 놓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했던 냉동실을 검사했더니 기준치의 49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 있는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20도에서도 살아있는데요.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과 설사를 하게 되고 심하면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려야겠네요. 네, 겨울철이라도 바로 버리는 게 좋지만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냉동실에 오래 보관해야 할 때는요. 봉투 주변에 식초를 뿌리시고요. 그리고 지퍼팩이나 밀폐용기로 한 번 더 밀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요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조리흠이라고 불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제품이 탈 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하고요. 식용유가 탈 때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런 발암물질들이 폐에 장기간 침투하면서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죠. 대한폐암학회에서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가 비흡연 폐암 환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튀김 요리를 즐겨 먹는 대만과 중국에서는 비흡연 폐암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리하실 때는 후드와 같은 환기 장치를 꼭 켜시고요. 손을 대보며 연기가 잘 빨려 올라가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요리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또한 조리할 때 창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서 유해 물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인테리어용 조화입니다. 최근 인테리어용 조화에서 단세염 파라핀이라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세염 파라핀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요. 면역체계를 교란시키고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조화 20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 시험을 했는데요. 약 25%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꽃 선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을 위해서는 인테리어용 조화보다는 생활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생수병입니다. 생수병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과 같은 여름에 차 안에서 보관한 생수병입니다. 개봉하지 않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 활동이 활발해져서 오염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5시간 정도면 세균이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금방 증가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암물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2년도 감사원에서 진행한 실험에서요. 국내 생수병을 여름철에 15일간 놓아두었더니 발암물질 3종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수를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 안이나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야외에서 보관하는 생수병은 구매하지 마세요. 추가로 차 안에 생수병을 보관할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남아있는 생수병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햇빛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데요. 그럼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차 안에 생수병을 보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주세요. 오늘은 집에서 꼭 버려야 하는 물건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향초입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종이컵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수세미이고요. 네 번째는 드라이클리닝 비닐입니다. 다섯 번째는 냉동 보관한 음식물 쓰레기이고요. 여섯 번째는 요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테리어용 조화이고요. 마지막으로 차 안의 일회용 생수병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요. 피치 못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